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 갈등 누가 가장 책임이 큰가?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게 47%. 아, 지금 우리 지금 여론조사 맞죠?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이 26%입니다. 그러니까 47 플러스 26이면 73이 되네요. 73이 되고 한동훈 대표가 책임이 크다. 28%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그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과 대차가 없는 지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왔다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윤한 갈등 책임. 예. 데일리안이 22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네. 21일 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 날 100% 무선 AR 방식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에서 상호 평행선 입장 차이로 네. 다가가지 못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동훈 대표가 갈등의 책임자다라는 네. 응답이 9.5%, 네. 잘 모르겠다가 14.6%. 아, 우리가 잘 모르겠다를 뺐네.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38.1%, 네. 김건희 여사 37.7%.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합치면 거의 75.8%가 됩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은 73%가 나오셨고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나머지가 한동훈 대표 책임이다는 저 조사에서는 9.5%가 나왔고 지금 저희는 우리 28%. 시청자님들은 28% 아, 이렇게 근데,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다가 막 의뢰한 조사에서는 네. 잘 모르겠다 항목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항목 14.6%가 네.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9.5%보다도 예. 잘 모르겠다가 더 많았습니다. 네네. 자, 이 내용을 보면 윤한 갈등 혹은 뭐 당정 갈등 뭐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결국은 책임은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정말 다수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는 정말 팩트입니다. 예, 저는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건 나왔고요. 네. 이 패턴 그대로 있었고, 이 여론조사 공정에 그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제 윤 대통령 부부에게 갈등의 원인이 있다는 게 75.8%인데, 이거 조사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네. 윤 대통령 혼자서 해결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김 여사와 결국 연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네.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를 그럼 문제 그거로 지적하면은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렇죠.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이 방정식이 쉽지 않은 방정식이라는 거를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조사가 또 있어요. 네네네. 차기 대통령 후보로 당신은 누가 좋습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누가 절대적으로 싫습니까를 물어봤습니다. 예, 예. 일종의 비호감도 조사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비호감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저 숫자 나왔습니다. 네. 비호감도 조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 얼굴 빼고 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비호감도 조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예, 표 없군요. 차기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비호감인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고요. 이 조사 역시 같은 날 조사했습니다. 22일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다음 날 같은 조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비호감인 사람 누구냐? 라고 했더니 아니 뭐야 한동훈 대표가 1위를 했어요. 네. 가장 비호감입니다. 33.4%. 그리고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 29%.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호감 높아요. 11.8%. 그리고 안철수 8.1%. 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5.3%, 조국 3.2%, 김동연 1.2%, 김경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나쁜 조사 아니에요? 비호감도로 물어보다니. 저는 근데 이 비호감도가 네. 그 사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맞습니다. 실제로 싫어서 찍는 분들이 예. 있습니다. 플러스 싫은 사람이 한동훈 한 명, 이재명 한 명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싫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네.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사람을 찍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아, 나는 한동훈도 싫고 안철수도 싫고 홍준표도 싫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이재명도 싫고 조국도 싫고 김동연, 김경수 다 싫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복수를 찍을 수 없고 하나를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찍을 때는
제일 센 놈만 골라서 찍는다 그쵸. 하는 심리도 저는 일부 작동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비호감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네. 가장 비호감 한 명을 찍으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여한 여론조사 공정 대표는 비호감도는 특정 진영 지지자들이 상대방 진영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으로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가장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보수 후보 중에서 한 대표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어떤 측면을 현재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수 지지층의 그렇군요. 숫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그렇군요.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한 갈등에 있어서 이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 지금 시청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거는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싸움이기 때문에 네. 물론 누구 손이 더 크냐, 누구 책임이 더 크냐를 따질 수는 있지만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도 분명히 있다는 점들은 저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론조사 공정 서여한 네. 대표님 네. 이렇게 단순 이런 분석보다는 이번 조사는 시기상 단순히 야당 지지층이 네. 여당의 보수 후보 중에서 누구를 가장 잘 견제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네. 것 플러스 현재는 보수 진영 내에서의 이탈. 갈등이 네. 반영된 그렇죠. 결과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아니 게 지금 더 개인으로 정확한 것 보시죠. 같습니다. 지금 개인으로 네.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재판이 한두 개고 지금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1년 그냥 700일을 특검해야 되게 생겼어. 지금 거의 상설 특검을 하겠다고 그러게요.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검사 탄핵하고 있고 이게 지금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혐오도보다 실제로는 특별하게 무슨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하지 않은 한동훈 대표의 이게 혐오도가 더 크다. 비호감도가 더 높게 이거는 나타나죠. 사실은 보수층에서 이게 넘어간 숫자가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해석은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 지난 윤한 면담 네. 독대 이후에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혜님께서 예, 슈퍼챗과 함께 내가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대통령이기에 비판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맞을 각오를 했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판을 합니다. 돌맞을 일을 하지 마십시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각오는 이렇게 쉽게 나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특히나 대통령이 돌을 맞을 각오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국가를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돌 맞을 각오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읽히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읽히냐면은 내가 부인 문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부인을 옹호하면서 돌 맞겠다라는 지금 사인으로 읽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네, 대통령이 돌 맞을 자리는 아닌데. 네. 그리고 오히려 돌 맞으면 혼자 맞겠다고 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맞아주고 예. 그리고 돌 던지면 누가 던져서 들어가지고 던진 놈 나와 하면서 맞 던지고 그리고 이런 식의 진용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 개인이 돌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경쟁력과 보수 네. 진영이 다음번에 재집권할 수 있느냐의 문제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 혼자 돌 맞겠다. 저는 그 말씀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자, 지금 이러니까 지금 갈등이 커져갖고 맞습니다. 어저께 지금 시위가 뭐 대대적으로 있었다면서요. 예, 어저께 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뭐 보도는 뭐 저 MBC나 이런 데들 그리고 일부 보수 유튜브들 위주로 됐는데 한동훈 사퇴하라 이 구호를 내걸고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대거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민주당 쪽 진영이나 뭐 MBC 같은 데서는 신나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한동훈 물러나라. 이런 내부 총질, 배신자, 프락치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참 보수 내부에서의 우파 내부에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징적 사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수가 이렇게 싸우면 누가 박수 친다?
어제 보도한 매체들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네. 누가 박수 친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북한까지도 가세를 했습니다. 맞아요. 북한이 삐라를 지금 뿌리고 맞아요. 난리가 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거의 훈수하듯이 지금 둘이 뭐 면담이냐 뭐냐 이게 중요한 문제야 독대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다. 지금 국정을 위해서 둘이 협력해라. 막 이런 공자님 말씀 같은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보수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씨가 그런 코멘트를 하고 나서는 거에 굉장히 자존심을 지금 상해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보수가 이재명의 충고를 들어야 되느냐. 아니 지금 이재명이 지금 충고할 지금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마음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 있으시거든요. 지금 그 북한까지도 이렇게 하는 풍선 삐라 사진 혹시 있습니까? 네. 네. 진해 국민을 지금 저렇게 지금 진해 국민을 총알바지로 예? 네. 지나가는 피 같은 청년들 1만 명을 총알바지로 돈 벌러 오라고 네. 보내놓고선 이러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데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런 짓을 하는데 네. 지금 저 갈등 저거에 놀아나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우파 보수 내부의 네. 국민의힘 여당과 용산 간의 갈등을 네. 누가 지금 이른바 그거죠. 개꿀잼, 네. 팝콘 각이라고 하죠. 네. 팝콘 갖다 놓고 재밌게 보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잠깐 조금 다른 생각하거든요. 먼저? 저는 오히려 예. 보수층 내에서의 이런 일종의 뭐 큰 싸움, 네. 이 대전이 저는 생각보다 빨리 터진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됐을 때 저런 식으로 싸우고 있다면 오히려 정말 위험해지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네. 그 전에 이미 보수층에서 싸움을 하루에 3번씩 레슬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결국은 분노의 에너지도 한정돼 있고 지금은 결국 보수가 가장 뭐 짜증나는 시기, 어두운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두운 시기를 예상보다 일찍 맞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싸움이 결국은 굉장히 격화되면서 우리의 혐오감도 높아지겠지만 반대로 일종의 탄핵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막상 구체적으로 펼쳐졌을 때는 네. 오히려 미리 김을 빼는 효과가 있다. 예방주사? 네, 저는 약간 예방주사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선거도 없고 하니까 네, 내부에서. 예. 어쨌든 그리고 아직 뭐 윤석열 대통령 2년 반이나 남았고 아직 예. 반도 안 돌았습니다. 지금 11월 10일이 돼야지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 절반을 도는 시점인데 네.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 판은 벌어졌습니다. 지금 뭐 보수 진영의 일종의 스피커들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어쨌든 대표직을 물러다라, 그만둬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대놓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어쨌든 뚫고 나가고 해야 네, 되는 건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네. 계속 이제 뭐 정치 신인이다. 그래서 서투르다. 이게 또 일종의 프레임들인데 네, 네. 이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예. 보여줘야 되고 정치력으로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것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서의 대통령 독대 이후에 네. 하나씩 던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나온 게 어저께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예, 예. 아니겠습니까? 예. 어저께 그 당직자 회의를 그러니까 어제 이제 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어저께 국민의힘에서 당직자 회의가 열렸고 네. 그 당직자 회의 때 한동훈 대표가 발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특별감찰관 추진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시한을 박은 거죠. 11월 15일까지 특별감찰관을 도입을 하자. 이런 제안을 두 번째 수로서 지금 어쨌든 제안을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의 고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추한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은 아니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지금 원내대표의 몫입니다. 예. 이건 어차피 의원들이 왜냐하면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이 네. 수석 비서관 이상의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인데 그렇죠. 그게 특별감찰관이죠. 사람은 누구를 뽑느냐? 국회에서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추천하는 추천권이 지금 원내 의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관할할 바가 아니십니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아니에요. 당대표는 누구입니까? 원내 일을 다 통틀어서 총괄하는 직이 지금 당대표이고 추경호 원내대표님은 원내 일만 챙기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오늘 아침에 다시 정확하게 업무 분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며칠 동안은 앞으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장관 사이에서 원내와 원외의 책임 관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당대표한테 정권이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대표가 의원직이 없다고 해서 의원직을 가진 사람들이 너는 원내니까 빠져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좀 콩가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새 결집이 또 보여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이 그 어쨌든 원내 의총에서도 얘기를 하겠죠. 원내 의총에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참 대놓고 반대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맞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만들어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특별감찰관이 있었어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었고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으로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그 조사, 감찰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정권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말과 다르게 정말 내로남불로 5년 동안 정말로 특별감찰관 한 번도 특별감찰관 안 두고 지나갔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 문다해 청와대 들어와서 살고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시 후보나 전부 다 내가 대통령 되면 특별감찰관 두겠다라고 공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어저께 21일 날 면담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두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거 정치 문제가 돼버렸다. 왜냐하면은 북한 인권대사를 민주당이 안 주거든요. 그래서 원내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대사를 바터시켜라 해서 사실은 정치 문제로 되어 있는 상태여서 못하고 있는 거지.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내가 임명하겠다. 그 정도 선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경호 대표는 잠깐만요. 이거는 원내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전선들이 계속 많이 펼쳐지면서 싸운다 얘기나 지켜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반대로 좀 저도 실망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들이 예상된 시점보다 정말 빨리 갈등이 터지고 지금 전면전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오로지 정말 나쁘게만 볼 일인가 하는 느낌은 살짝 지금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요? 지금 이제 이른바 친한계 의원이라는 분들도 이제 22명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친윤은 한 30-40명 더 많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건전하게 어떻게든 정치라는 거는 세력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하죠. 그 세력 사이에 갈등이 있다가 그 갈등이 조정되면서 합의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리더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갈등한다는 것 자체를 비판할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리고 저의 입장은 사실 조금 약간 명확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당원들의 지지를 통해서 선출된 한동훈 대표를 흔들지 말아야 된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 국민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을 부정하는 행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원들에 의해서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뽑힌 대표에 대해서 또 그 대표를 흔들고자 하는 시도 저는 이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저가 정말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두 분은 말입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맞습니다. 둘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없이 둘은 운명 공동체예요. 2인 삼각 비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망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선다? 한동훈 대표가 망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그럴 텐데 저는 지금 이 설문조사가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그 여론조사 공정에서 했던 거는 샘플 1000명이었거든요.
저희 설문조사는 1000명 수준이 아니에요. 오. 지금 1429표, 1429명이 투표를 네. 해주셨는데 네. 훨씬 아까하고 좀 숫자가 좀 바뀌네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44%, 윤석열 대통령이 25%, 한동훈 대표도 31%로 아까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저희 여론조사가 지금 제가 사실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모르겠다. 내도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있었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보시나 네. 그리고 이 셋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뭐 투표를 안 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걸 뭐 아주 뭐 정교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희가 그냥 서로 무슨 생각들을 하시나 이런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 31% 나왔고 네. 윤석열 대통령 25%가 나왔고 김건희 여사가 4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직접 뭐 책임져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책임론에 있어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사실 2순위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나와가지고 이제 뭐 내가 어떻게 할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거 빨리 이제 출구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한 대표가 얘기했던 특별감찰관도 어쨌든 명시적으로 자 특별감찰관 뒀다 하면 어떻게든 하나의 성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성과가 되면은 이제 이걸로 일단락을 시킬 수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결절점 이렇게 네. 한번 끊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계기를 네. 최소한 네. 이재명 대표의 네. 판결, 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만들어야 된다. 네. 이거에는 저는 공감합니다. 예.